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 선대위 합류를 위해서 하와이에 직접 다녀오신 분입니다. 선대위에서 단일화 추진 본부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출연하면 드디어 저도 정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재선 베테랑이신데요. 뭐. 그 귀국 하시자마자 네. 예,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차 적응은 하셨어요? 졸립지 않으세요? 저 하와이에 갔을 때도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네. 뭐 깊이 잠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여기 와서도 뭐 지금 조기 대선으로 워낙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일단 뭐 이럴 때는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해줍니다. 아, 잠잘 시간이 사실 없으시죠? 예. 뭐 선거 코앞이라. 일단 그럼 하와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식사를 홍 시장님하고 한 두어 번 하신 건가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저희가 설명 좀. 그 도착한 첫날 한 네. 4시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날 저녁 6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 한 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얘기가 좀 더 필요하고 설득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네.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홍 시장 쪽에서 홍 시장께서 먼저 네. 다음 날 저녁을 한 번 더 같이 하자 제안을 하셔서 네네. 또 저녁 자리를 한 번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두 번. 두 번. 예. 거기 하와이에서 뵀을 때 인상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하셨겠죠? 좀 쉬고 계시니까 뭐 반겼습니까 지금 일단? 일단 뭐 홍준표 캠프의 네. 핵심 그렇죠. 네. 저기 사람들이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김대식 의원, 네네. 그다음에 대변인까지 이성배 대변인. 이성배 대변인 그리고 네.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네네. 이렇게 핵심이 가서 찾아뵈니까 일단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또 그날도 예의 그 빨간색 네. 티셔츠를 입고 나오셔서 네네. 당신의 그 정체성은 뭐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걸 보였습니다. 네. 제가 그 상황이었더라도 반겼을 것 같습니다. 뭐 이영만리 예. 타국에서 왔는데 네. 네, 상당히 반겼을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성과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죠. 뭐 저는- 생각에 따라서는 기대 이하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 네, 일단 뭐 모든 분들이 생각한 성과라고 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결국은 하와이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네. 선대위에 합류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 네. 그것이 뭐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4명이 핵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그 선대위 합류를 전격 결정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큰 기대다. 예, 거기까지 그거는 가는 것은. 지나친 기대고 네. 그것은 아주 정말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찾아뵙고 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입장을 명확히 좀 밝혀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그 사이에 네. 민주당 측에서 뭐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 등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를 다소 흔드는 그런 네네. 언론 플레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내가 민주당이랑 함께 손잡고 갈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제가 그 하와이 체류 중에 네. 모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그 부분을 밝혔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선 시작하자마자 홍준표 시장께서 사실은 그 페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내부를 저격하는 여러 가지 정치 포스팅이 많아서 네네. 그것이 또 우리 대선 전략에 굉장히 어려움을 또 줬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차단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시장께서 좀 넓게 생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정치 포스팅은 더 하지 않겠다. 만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면 네. 김대식 의원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각서라도 받아오셨나요? 우리 뭐라고 해도 네. 우리 보수 정치에서의 큰 어른이고 네. 또 그분의 말은 곧 또 신뢰니까. 네. 그대로 저는 뭐 네네. 이렇게 이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대중들도 국민들도 인식을 했지만 네. 하와이로 가고 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러브콜을 하니까 과연 그렇다면 홍 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까 이런 반신반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 생각보다 그런 논란이 많이 컸었죠. 컸죠. 예, 그런데 특사단 뭐 의원님이랑 포함해가지고 가서 김문수를 나는 지지한다라는 어떤 확답을 받아온 게 하나의 성과라고 예, 그 이제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가면서 우리 포스팅을 예, 파란색 넥타이 입은 사진을 포스팅하면서 네. 그 의혹이 훨씬 더 증폭이 됐지 커졌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내에서 심각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그 어떤 사진 교체를 통해서 네. 그 의사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가 진언을 했고 바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 당신께서도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바로 바꾸자고 말씀하셔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 메시지가 크다는 것을 아시는 정치 구단 홍 시장께서 파란색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메시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하셨대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네. 내가 별 다른 생각 없이 네. 그냥 포스팅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공식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데. 비공식적 내용은 네. 그 이상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그 행동에는 국민의 힘에 대한 네. 기본적인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섭섭함.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또 근저에는 없지 않으면은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죠. 저도 그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아직도 홍 전 시장께서 약간 당에 실망한 그 실망감 같은 것은 아직 사기지가 않았다. 여전히 남아있다. 앙금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같은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본인이 사라지지 않죠. 겪은 그 정치 인생 역정에서 보면 네. 2017년에 사실은 탄핵 이후에 본인이 경남 도지사를 하는 와중에 당의 설득에 의해서 본인 사실은 필패가 예상되는 대선에 나갔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뭐 섭섭함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결단을 안 하신 거고 그리고 뭐 또 탈당까지 감행한다는 건 우리도 아무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기 안에 하셨잖아요.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총리설 갖가지 뭐 연대 네. 소문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또 선을 딱 긋는 거. 예. 이것도 뭐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는 보면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최종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비춰봤을 때 저희들이 그 지지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받고 또한 말씀대로 민주당과 명확히 선을 긋는 이것은 저희들이 간 목표는 뭐 100% 네. 사실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크게 기대를 한다면 그래도 뭐 대선 전에는 안 오신다고 했지만 6월 3일 전에 귀국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예. 6월 3일 전에 귀국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뭐 후보님들 지지율을 얘기하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뭐 토론을 진행하면 방송 토론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홍 전 시장께서 귀국을 한다면 그리고 선대위에 본격 합류를 한다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는 그 일단 기대는 저희 입장에서는 희망인가요? 희망 고문이죠 사실상.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네. 거기서 보여줬던
그런 그 단호한 입장을 봤을 때는 아마 네네. 좀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홍 전 시장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박지원 의원께서는 다음 당권은 홍 전 시장이 가져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연히 또 만났더니 그 말씀을 하시대요. 아 저한테. 그래요? 네. 아닙니까? 근데 뭐 저희가 대화하는 와중에 네. 뭐 당권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다는 네. 입장을 좀 표명하셨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보수 그 대통합.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니 보수의 그 여러 후보들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함께 가서 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 입장도 밝히신 측면이 있고요. 또 네네. 다른 측면은 이제 지난 그 한 20년간 보수가 중요한 선거에서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는 과정을 이제는 단순히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대통합을 통해서 재건이 필요하다. 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보수 대통합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떤 보수를 재건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와이에 계시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금 엊그제부터 현장에서 뭐 유세 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어떤 투샷 같이 카메라에 잡히는 일은 아직은 안 하고 계세요. 네.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네. 예,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지금 뭐 거의 잠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 재건 그리고 원팀 사실상 국민들이 기대한 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선거에 임하는 건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막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 상황은 단일화 추진 본부장이시니까 이 상황은 네. 우리가 이제 흑묘 백묘를 조기 대선에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좀 있었으면 네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단일화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네. 진행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워낙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홍준표 시장은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고 네.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저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지지를 다 보낸 거고요. 우리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그 선거 지원을 나가면서 그 김문수 후보 지지의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지지자들이 상처를 입고 또 갈등이 또 발생한 것도 우리 당내에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일반 중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도 현재는 보니까 이제 등판 예정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등판하신다면 특히 경제를 중시하는 네. 중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다시 끌어들일 수 있고 네. 비록 불안정하고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 짧은 최선이다.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상당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고 나름 이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선대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처음 대선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보여줬던 모습은 완전히 그 김문수 후보 혼자서 뛰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네. 형태든지 하나씩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함께 가는 형식은 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다수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보수층에서는 말씀하신 각 선대위원장들 뭐 한 화면에 잡힐 수 있게 한독수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이렇게 딱 나란히 서가지고 만세를 네. 외치는 그런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 지적 저도 겸허히 인정하고요. 예. 그러나 그래도 당에서는 또 후보들을 지지했던 각 사람들은 네. 결국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 김문수 후보님이 정말 혼자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또 이제 여사님과 함께 네. 같이 또 유세를 하시겠다고 네. 좀 전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가능성 있어요?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투표용지 25일부터 25일이죠. 예, 그 전에 단일화가 성사돼야 돼요. 현재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 보여주는 입장을 보면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것 같고 단일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완만하게 상승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파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소구력을 갖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를 추진하는 건데요. 예. 그거 없이도 아닙니다. 점프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5일은 이제 투표지 인사하는 시간이지만 네. 이게 단일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아주 역동성을 보면 네. 뭐 그 이후에 5월 말까지 어느 그렇죠. 정도가 된다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지금처럼 그 정보의 전파력이 강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당일 6월 3일 하루 전날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투표 영재에는 이름을 올리겠지만 예, 하루 전날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네네. 아무튼 아직은 꺼진 불은 아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이는 게 좋지 않겠나 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한두수 총리를 포함한 네. 다른 선대위원장들의 어떤 도움이 절실하다고 드린 이유가 절실하지 않냐라고 한 이유가 지금 단 이재명 네. 이 구도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12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선거를 뛰시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상황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네. 단 근데 이재명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경선이 진행 중, 당내 경선이 진행 중에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끝나고 이 대선에 나올 때까지 10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모습이 전혀 투영이 안 된 상태로 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 파팜이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파도 미다만 나온다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네. 또 국민들이 이제 소위 21세기 청백리 같은 모습, 네. 또 도덕성과 또 업무 역량을 같이 구비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선거라는 게 또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또 강한 똥볼을 몇 번 찾지 않습니까? 특히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커피 120원 커피 원가 120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 괴담 수준에 가까운 그 어떤 설명들을 들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막연한 뭐 유능함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상대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게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네,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또 상대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네. 그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형국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네. 이재명 후보 48.1,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38.6, 네. 이준석 후보가 9.4.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상당히 살짝 오르긴 했는데 40% 위아래 항상 거기에 아직은 네, 그런 40% 측면이 박스권에 보입니다. 갇혀 있고 네. 이준석 후보가 10%두 자릿수는 아직 못 가고 네. 있거든요. 뭐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이 수치를 꺼내 들었는데 어느 정도 두 분 김 후보랑 이 후보가 좀 합쳐져서 이재명 대표와 견질 수 있는 수치가 좀 나와야 단일화가 가능할 텐데 앞으로의 그 단일화 가능성을 확률로 따진다면
단일화 추진 본부장께서는 그 처음에는 제가 단일화 추진 본부장이 됐다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네. 뭐 어떤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거기서 네네네. 벗어났죠. 다른 걸로 갔죠. 네네. 입법독재 저지위원장으로 아, 바뀌었고 그러신가요? 단일화 추진위원장은 지금 제가 알고는 우리 누구시죠? 저기 그 다른 분들이 지금 맡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그 선대위 명단을 봤을 때는 최초 명단은 제가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긴 한데 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또 하와이 다녀오셨으니까 선대위 합류시키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아직 뭐 이미 제가 뭐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제 가능성을 몇 %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적어도 50%는 넘어야지 네네.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제가 50%까지는 못 갈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두 분 합쳐서 50%? 아니 단일화. 단일화요? 그리고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현재 저렇게 합하면은 사실은 비슷한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TK와 PK의 어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 우파 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때 보면 네. TK에서 한 70%, PK에서 60% 이상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지지세가 충청도로 올라오고 또 서울에 그렇죠. 그쪽 이제 출신들이 이제 같이 결합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쪽에서 아직도 마음을 다 열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지율이 네. 사실은 지금 숫자는 제가 봐선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그 TK, PK 지역에서의 지지율의 상승 속도, 상승 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TK에서 살짝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주고 있는데 네. 과거형입니까? 네, 저는 과거형 하와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열고 있습니까? 뭐 하와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네. 보니까 지난주의 추세와 이번 네. 주 추세는 많이 바뀌고 현장에 있는 의원들의 평가도 네네. TK 의원님들의 평가가 TK 의원, PK 의원들의 평가도 마음이 상했던 네. 그 이제 우리 그 TK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PK도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기대처럼 되는지는 좀 상황을 보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여사 토론회를 하자. 네. 그러니까 바로 반격이 들어왔거든요. 네. 뭐 이준석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이 여사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뽑는 선거지 여사 검증을 왜 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와이에 계실 때 한 말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만일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응했을 것이다. 비판이지만 아마 응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특성상 난 네. 그랬을 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설라영 여사, 김혜경 여사는 딱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온 역정을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네. 받을 수 없는 거 알고서도 김용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안을 했군요. 김용태 위원장의 그 제안 형식은 전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지금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네. 과거 김혜경 여사가 보여줬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법카를 사가지고 법카로 인해서 뭐 과일 사고 소고기 사고 제사상까지 차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관용차를 제공받아 가지고 사실 운영했던 부분 또 거기 경기도 공무원인데 사실상 김혜경 여사의 전속 비서로 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드러내는데 하나의 그 선거 전략. 선거 전략적으로는 아주 괜찮았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전략이 될 수 그래서 있었다. 그걸 소환시키는 또 그 효과는 충분히 있었죠. 네. 너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흑색 선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객관적으로는 선거 전략 비방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다만 토론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그런 과거의 모습을 소환하고 우리 설란영 여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설란영 여사께서 활동폭을 많이 넓힌 것 같아요. 네, 뉴스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언론도 많이 나오시고. 설란영 여사가
네.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조곤조곤하면서도 감동 있는 연설을 하시고 또한 득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령이 여사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국민적 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반응이 좋다. 네. 네, 선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행보네요. 네.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검증까지도 가능하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좀 늦은 선긋기 아니냐, 늦은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윤석열 정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선긋기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적 시각을 인식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하와이 가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맞아요. 예. 요즘 행보가 정말 빠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 네.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고요.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 네. 예, 그런 선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사과. 과거에 어떤 국민적인 비판의 문제를 충분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이제 국민적 인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한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상당한 새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요. 당 지도부에서 진작에 이걸 했더라면 선거에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네. 되고 일찍 있다. 하면 예.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예, 네. 그 타이밍 판단을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여일 남았는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한테의 변수, 또 이재명 후보한테의 변수, 두 후보의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선거가 유지가 될까요? 결국은 이제 큰 변수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본다면 네. 단일화 네. 부분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지금 항상 보면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도 굉장히 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지금 박지원 제일 분위기 좋은 선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박지원 당시에 의원과 부천에서 붙을 때는 네. 사실은 뭐 이거보다 훨씬 큰 격차를 가지고 해서 뒤집었는데 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내가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거 전략을 치고 가시고 잘 보시면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거의 안 쓰세요. 그렇죠. 네. 국민들에게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삶을 보여주고 당신의 업무 영역을 하나씩 알려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계시고 저는 그 전략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감동을 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삶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다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되는 전략이 선거 네,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계속 것이다.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예. 이번 주 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네. 제가 봐서는 40%를 분명히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주 초. 박빙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합니다. 이번 대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결국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뭐 어떤 대선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이번 대선은 판단하시는지요? 결국은 김문수 정부와 네. 이재명 정부를 선택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해서 그 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가시고 계시고 네. 법치주의의 확립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수가 추진했던 네네. 그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전략을 보면 지금 그 과정에서 보였던 사법부 압박을 통한 뭐
그 본인의 사법 책임, 사법 리스크를 면제하는 네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기업을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그 뭐 우리 파업 조장법을 인정하다든지 하는 그런 반대되는 정책, 그리고 52시간제를 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긴 1차선에서 우클릭을 켜고 좌회전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입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본인의 죄를 그 면하기 위한 입법 작용, 네네네. 그다음에 뭐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 개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또한 특검법. 예. 네.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끊임없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에게 일당 독재의 모습, 또 과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연상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네. 일당 독재를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극명한 두 정부의 색깔이 이에 그대로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네.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6월 3일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하와이 가셔가지고 홍준표 전 시장을 모시고 오는 그런 상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4명이 갈 때도 예. 저희들이 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가서 사비로 다녀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비로 가야죠. 네. 이건 당이나 뭐 선대본부 차원에서 얘기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캠프의 사람들이 그 논의하고 결정하고 네. 우리 후보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다 네. 사비로 갔던 겁니다. 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오신다고 한다면 네. 버선발이를 신고 뛰어가야죠.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시는 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도 시간 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재밌는 대화를. 서정표 기자가 부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